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전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은 편두통과 편두통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비인후과에는 어지럼증을 보면서 많은 분들 중에서 이석증은 아니고 전정신경염은 아니고 메니엘은 아닌데 어지럼증을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편두통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지럼증이 한 5분에서 72시간 지속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석증처럼 움직일 때 어지러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전정신경염처럼 무기력하면서 계속 어지러운 사람도 있고요. 또 메니에르 질환처럼 삐 소리가 들리면서 또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나면서 어지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먼저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편두통은 제일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로 세로토닌을 생각합니다. 편두통의 원인은 뉴로바스큘라 디지즈, 그러니까 신경 혈관 질환으로 생각하는데요. 혈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축되면서 확장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증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 사람한테 세로토닌을 주입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아주 중요한 물질로 생각합니다. 편두통이 있을 때 증상으로는 주로 진단 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4시간에서 72시간의 통증이 있어야 되고, 주로 그리고 일측성이고, 물론 양쪽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측성, 박동성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계단을 오르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심할 때 증상이 심해지고, 또는 전구 증상으로 소리라든지 또는 빛에 아주 공포증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구역 구토가 일어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을 편두통으로 생각하십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전형적인 이제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 중에서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면, 어지럼증 주로 수초일 수도 있고 수분일 수도 있고 72시간 지속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분들이 이석증이라든지 또는 전정신경염, 메니에르가 설명이 안 될 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라는 거는 이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전 인구의 10%가 있고요. 여성분들이 많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특징적인 유발 인자가 있습니다. 불규칙적인 식사, 끼니를 거르는 거, 이런 거에 상당히 안 좋고요. 그 음식물 중에는 치즈, 감귤, 특히 술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게 되면 탈수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편두통 있는 사람 중에서 카페인을 먹으면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수면을 못 취하게 되고, 또 카페인에 의존이 생기기 때문에 카페인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이기 때문에 수면을 못 취하게 되면 우리 세로토닌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면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편두통이 생겼을 때는 격렬한 운동이 안 좋습니다. 물론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또한 오래 휴대폰을 한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오래 하게 되면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서 편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분이 왔는데 턱관절 장애가 생기면서 편두통이 심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먼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유발 인자가 있는지 알아서 일기를 쓰는 게 좋겠죠. 내가 이걸 하면 안 좋다. 술을 먹으니까 안 좋다. 특히 와인 같은 경우는 화학 물질이 많아서 또 안 좋거든요. 와인을 먹으면 안 좋다. 또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좋다. 또는 장거리 운전을 하고 하면 안 좋다. 잠을 못 자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뭐가 원인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치료는 먼저 세로토닌 유사 화학 물질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믹, 이미그란 같은 그런 트립탄 계열의 약물을 쓰게 됩니다. 전구 증상이 있을 때 먹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4시간 후에도 먹고 4시간 후에도 계속 된다면 한 번 더 먹을 수도 있고요. 이 약은 18세 이상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되는 사람들은 베타 차단제를 써서 고혈압처럼 혈압을 낮추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세로토닌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SSRI,
선택적으로 세로토닌 흡수를 낮추는 이런 우울증 약을 또 쓰게 되고요. 또는 뇌가 너무 과활성화된 경우에는 한경령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확장제를 계속 쓰게 되면 좋습니다. 우리 이비인후과에 생기는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처음에는 혈관이 확장돼서 두통이 생기지만 전정 기간에는 혈관이 수축이 돼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기 때문에 혈관 확장제를 쓰게 되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두통 약물 치료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체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수면을 잘 취하고 운동을 적절하게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많이 하는 건 정말 안 좋겠죠.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계속 유지하고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에서는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요일 날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계속 잠을 많이 잔다든지 또 전날에 TV를 많이 본다든지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일요일 날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월요병처럼 심하게 오는 사람도 있겠죠. 일요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건데 월화수목금토일은 똑같이 생각하고 규칙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시간을 하고 만약에 너무 안 좋다면 낮잠을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편두통의 예방이자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웅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